그때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30, 40대에 굉장히 많은 갈림길에서 다른 노선을 가게 되는 거죠. 김치버스 자체는 이제 저희한테는 레스토랑이기도 했고 또 그리고 숙소이기도 했고 또 홍보 수단이기도 했거든요. 한국 했을 때 어떤 단어 이게 너무 없고 아쉽더라고요. 김치 했을 때 한국을 알아주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고 열심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대책 없는 낙천주의자라고 소개하는 류시영. 사람, 여행, 사진, 요리, 술. 이 5가지로 청춘을 채웠던 그가 한국 김치를 홍보하기 위해 김치버스를 타고 세계를 누비기까지. 방황과 도전, 희망과 성공을 이야기한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한국의 김치를 널리 알리고 있는 대책 없는 낙천주의자 류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했던 선택 그리고 그 길에서 얻었던 작은 깨달음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 그리고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뭘 입을지 누굴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보면 삶이 계속 선택인데요.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하고 살 순 없지만 청춘이라면 반드시 하나만이라도 도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김치버스 류시영 팀장. 여행에 한국 김치를 알리겠다는 의미를 더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되었던 리얼 스토리. 류시영의 청춘의 선택 그리고 도전. 네, 제가 김치버스 진행을 하고 있는 류시영인데요. 김치버스에 대해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별로 없으세요. 제가 뭐 여러 프로그램도 나오고 강연도 많이 하고 또 책도 내고 이랬지만 많이 모르시는데 사실 세계에서는 조금은 알려져 있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제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김치버스라고 개조된 캠핑카를 타고 이제 한국의 김치를 요리를 해서 알리기도 하고 강연 같은 것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400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요. 먼저 강연하기에 앞서서 김치버스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영상을 400일을 4분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그리고 또 보시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이 영상에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촬영이나 뭐 이런 걸 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재밌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 need another story, something to get off my chest. My life gets kinda boring, need something that I can confess. Till on my sleeves I stained red from all the truth that I've said. Come by it honestly, I swear. Thought you saw me wink, no, I've been on the brink. So tell me what you want to hear.
when my baby comes home. I'll never have to worry about sitting by the phone when she gets.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And when you smile, the whole world stops and stares for a while, 'cause girl,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you are. Girl,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And when you smile, the whole world stops and stares for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제는 조금 김치버스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됐죠? 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전에 김치버스 이 영상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네, 영상에 너무 몰입을 하셔가지고 보통 제가 이제 여기 영상에서 말하고 싶었던 중요한 것 사실은 한 가지인데 이제 질문을 드리면 보통 4년간의 준비 아니냐. 왜냐면 이 오랜 시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런 게 꿈 아닐까? 뭐 이런 거라든지 혹은 김치버스. 김치버스 자체는 이제 저희한테는 레스토랑이기도 했고 또 그리고 숙소이기도 했고 또 홍보 수단이기도 했거든요. 김치버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100여회 국내 언론 보도라든지 약 30여회 해외 언론 보도 많이 알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2분 39초에 나오는 대한민국 평범한 새 청년은 그렇게 뭉쳤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평범한. 바로 이 단어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2006년에 세계 무전여행을 했을 때라든지 책을 내고 또 김치버스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이랬을 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집에 돈이 많아서 혹은 뭐 요리를 하니까 요리를 잘해서 남들보다 김치를 굉장히 잘 담근다든지 혹은 영어가 유창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버스 운전을 잘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3명. 저는 키 작은 담당이었는데요. 그 영상 보시면서 뚱뚱하고 못생긴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 평범한, 저희 평범했는데 이 평범한이 특별한으로 변했던 선택.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요. 제가 3가지 선택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제가 했었던 그런 선택들을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 이제 도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도전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오늘 3가지 선택 중 첫 번째, 세계를 무전여행하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00일 정도 세계 무전여행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청춘, 이게 처음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또 청춘, 청장년층. 청춘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글귀 중에 하나가 20대의 하루는 30대의 일주일과도 같고 40대의 한 달과도 같으며 50대의 1년과도 같다. 그 50대의 1년이 그만큼 뭐 별로다 이건 아닌데요. 50대 하루하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 20대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30, 40대에 굉장히 많은 갈림길에서 다른 노선을 가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7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저 역시 대학교 3학년 때 장기 여행을 할 것인가, 스펙업을 할 것인가. 스펙업 말 그대로 이제 취업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또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31살인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왼쪽처럼 이제 대학교 1학년 처음 무전여행을 했어요.
저는 원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요리사가 꿈이었는데 요리가 너무 좋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경희대학교 조리과를 가야겠다. 근데 경희대학교 조리과를 입학을 하고 나니까 이게 하고 싶은 일이지만 또 해야 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여행과 사진 쪽으로 외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요리는 본업이지만 취미로 여행이랑 사진. 그래서 처음에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무전여행이란 걸 처음 떠났어요. 그때 이제 돈이 없었고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필름 카메라를 사고 배낭을 사고 뭐 침낭을 사고 그러니까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여행을 가기로 했고 무전여행도 했는데 무전여행 이제 하려고 출발을 했죠. 근데 이 여행에서는 사실 사진을 찍자 이게 목적이었는데 가서 이제 너무 많은 걸 느낀 거죠. 무전여행이 진짜 돈 없이 거리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 이장님 댁에 찾아가서 뭐 재워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여행 너무 좋구나.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다시 한번 오른쪽에 군대 가기 전이라서 머리가 좀 저런데 이제 머리를 자르고 군대 가기 전에 한 번의 무전여행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히치하이킹을 했는데 어떤 그 어머니께서 태워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딸도 지금 유럽에서 무전여행을 하고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실제 무전여행이었는지 배낭여행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충격이었어요. 그래 나도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세계 무전여행을 제가 준비를 하죠. 군대에서 다음에 전역을 하면 세계 무전여행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2번의 무전여행을 함께 했던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무전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역을 하고 세계 무전여행을 이제 1년 동안 가야겠다. 그래서 저 친구랑 기획서도 막 써보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치버스 훨씬 이전이니까 굉장히 엉망진창인 기획서였죠. 열정을 팝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한 30군데 막 보내고 이랬는데 답이 없었고 그래서 출발실은 다가왔는데 뭐 편도 마딜대행 티켓 그것만 이제 끊고 출발을 하기 딱 앞서 일주일 전에 저 친구가 딱 밤에 포기를 하죠. 나는 남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제 이 친구 왜 갑자기 포기를 하지? 설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가야겠다. 원래 하고 싶었던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아니고 친구인데요. 저는 220일 동안 세계 무전여행을 했고 이 친구는 그동안 이제 스펙업을 한 거죠. 네, 집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놀러 가는 것보다 나는 스펙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뭐 해외로 가서 그 경력도 쌓고 해외 봉사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해서 이제 졸업과 동시에 졸업사진인데요.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입사를 하죠. 그 친구가 원했던 삶. 그리고 저도 역시 졸업과 동시에 제 첫 책을 내고 그리고 그때 찍었던 사진들로 사진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의 선택 20대 그 순간의 선택이 저와 제 친구를 완전히 갈라놨죠.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의 삶에는 별로 후회도 없고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그래서 다양한 길들이 있고 어떤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서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선택은 세계 무전여행이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선택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제가 여행을 원래 처음에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세계 무전여행이 궁금했던 게 요리였어요. 요리를 전공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집에서 뭘 먹을까? 궁금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집에서 먹는 거랑 식당에서 먹는 거 다른데 프랑스 사람들은 매일같이 코스 요리를 먹을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집에 화덕이 있어서 매일 피자를 굽고 매일 파스타를 하고 근데 내가 조리학도인데 요리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파스타, 피자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매일 그럼 주식이 빵이면 빵만 먹을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면 그거에 답을 내릴 수가 있다면 어떤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무전여행을 떠났던 거였어요. 근데 실제는 이제 사람 만나는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책도 내게 되고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요리사가 아니라 여행가가 돼 있었죠, 제가. 그래서 졸업을 하면서 뭐 사진전도 하고 이랬던 것처럼 그때부터 계속 여행을 다녔어요. 뭐 책도 내고 하다 보니까 강연도 들어오고
또 후원을 받아서 여행을 가는 것도 많아지고, 근데 어느 날 강연을 막 하고 여행을 다니고 이러다가 강연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류시영 씨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너무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뭐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책도 내고 뭐 사진전도 하고 강연도 막 다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발전적인 모습은 많았는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인가? 여행을 하고 싶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본을 뭐 어딜 보내주겠다. 근데 사실 별로 그 길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냥 공짜로 보내준다 그러고. 그러면 안 갈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의무같이 된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정해서 하는 선택들이 아니라 남들이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래? 그것도 좋죠. 이렇게 해볼래? 그것도 좋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열정 없이 살았구나. 그래서 내 열정을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세계 문여행을 갔다 와서 생각했던 게 다시 한번 세계 여행을 가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자동차로 세계 여행을 가자. 그래서 이제 김치버스가 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뭐 김치를 알려보자 이래서 출발한 건 아니었고요. 여행을 하자. 근데 차를 타고 한번 가보자. 근데 차에다가 이름을 정하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름을 뭘로 정할 것인가. 버스는 어느 나라를 가든 다 통하는 버스. 그리고 어떤 단어를 얘기했을 때 한국, 이게 알아듣게 되는 단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리를 전공하다 보니까 김치로 해야겠다. 그래서 김치버스를 정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만들어서 팔까? 각 나라의 채소들로 김치를 한번 담궈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29살에 이제 제가 2011년에 떠나게 됐는데, 그때까지 이뤄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기반들이 있었죠. 여행 쪽에서도 많이 있었고, 그냥 그대로 사실 살아도 여행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장기 여행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갔다 왔을 때 뭐 주어지는 기회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걸 알아요. 현실적인. 딱 바뀌는 거는 나이가 든 거밖에 없어요. 무형의 물론 경험, 자산 이런 거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뭐 돈을 가져다 준다거나 김치버스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게 이 5가지인데, 여행, 요리, 사람, 사진, 술. 술은 요새 좀 절주를 하고 있는데 제 20대는 이걸로 가득 찼어요. 좋아하는 것만 계속 했던 거예요. 요리 계속 하고 사진 찍고 여행 가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걸 계속 했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김치버스 아닌가. 그래서 가야겠다. 29이지만 어떤 현실적인 거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버스를 가게 되죠. 근데 실제 김치버스는 어떤 후원을 받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실제 그랬지만 로망만 가득한 세계여행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여행을 이렇게 좋아하고 어딜 돈을 받아서 여행을 가고 전 세계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아요. 캠핑카를. 아까 영상 보면서 좋았겠다 이럴 수 있는데 실제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이게 꿈꾸던 꿈이었는데 현실되니까 굉장히 퍽퍽하더라고요. 3억을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얼마가 들까? 물론 점점 커졌죠. 3년 동안. 좀 더 이렇게. 3년을 하면서 이제 커졌는데 3억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후원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범하니까. 제가 뭐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출한 연예인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협찬이 이제 일부밖에 못 받았고, 그래도 가긴 가야겠다. 계속 미뤄오던 거기 때문에 가야지 이러다 못 가고 있었던데 1억이든 1억 5천이든 있으면 당장 출발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실제 출발하게 됐는데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실 살아가면서 다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차량도 어떻게 보면 겉에는 막 김치버스로 깨끗하고 외관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98년식 굉장히 오래된 버스죠. 근데 전국에 이렇게 김치버스로 쓸 수 있게 개조되어 있는 카운티 모델의 캠핑카가 딱 22대. 합법적으로.
근데 이 22대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SNS를 막 열심히 했죠. 그래서 한 명을 찾았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차를 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굉장히 뿌듯한 일에 쓰이고 잘 팔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했어요. 대안도 없었어요, 사실은. 했는데 이게 98년식이고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출발부터 저희가 광주에서 김치 세계문화축제를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3일을 여유를 두고 축제를 끝내고 이제 우리 집에 한번 들렸다가 하루 자고 친구 집에 하루 들려 3명이었으니까 한 명씩 자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친구 집에 먼저 가다가 엔진이 고장이 난 거예요. 차는 잘 모르지만 엔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엔진을 교체를 하죠. 기적적으로 웃돈을 주고. 왜냐면 주말이었거든요. 우린 가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한 일주일 더 미뤘어도 됐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미루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뭐 불안전한 상태라도 출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제 고치고 다른 친구 점심 먹고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이제 밤에 다시 동해항으로 출발 전날 막 또 가는데 또 고장이 난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차에서 막 연기가. 저희는 막 모르고 달리고 있는데 옆차가 막 빵빵거려서 김치버스를 알아주는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연기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역시나 또 그 엔진 옆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화가 나서 그 고친 분을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고쳐서 새벽까지 해서 출발을 했죠. 근데 이제는 정말 떠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펼치면 된다. 뭐 부족한 예산이지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또 문제가 시베리아 횡단을 차로 쫙 하려고 그랬는데 출발이 원래 7월에서 축제까지 끝나고 하니까 10월 말로 미뤄졌고 러시아를 가니까 11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사관에서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미 눈이 오기 시작했다, 시베리아는. 고립이 됐다, 길이. 돌아가라. 아니 지금 돈을 막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도 후원사에서 돈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이제 구두 계약. 그래서 이제 돈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빌려서 질르는 상황이었어요. A 선배 100만 원, 뭐 B 선배 200만 원 이래서 한 5천만 원을 빌려서 출발했는데 막상 처음 출발해서 한 뭐 몇천만 원 다 썼는데 돌아가라 이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죽더라도 가겠다. 그냥 가서 죽겠다. 그냥 가려고 하는데 이제 말리고 그래서 절충안이 그러면 열차를 타자. 그래서 차는 열차로 보내고 저희도 열차를 타고 가고 그게 이제 절충안인데 저희는 30일 동안 횡단을 하면서 사실은 그 어떤 쓰는 돈, 이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먹고 자고 뭐 어차피 차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차만 보내는데 700만 원. 그 저희가 가는 게 200만 원. 그리고 저희 갔는데 숙소가 없잖아요. 원래는 차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차는 30일이 걸리고 저희는 일주일 만에 가거든요. 그럼 3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나갔다가 비자도 다시 받아야 되고 막 뭐 잘 때도 구해야 되고 돈이 얼마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2, 3천만 원이 빵꾸가 나니까 이 굶어도 어떻게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먹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면 한 끼 먹고 계속 꼬르륵거리고 막 이런 힘든 보릿고개죠. 그때 당시에 제가 동유럽에 갔을 때 물보다 싼 무슨 콜라 같은 비슷한 소다 음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물보다 쌀 수가 있을까?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뭐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런 것들 사야 됐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사소하게 싸우게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꿈인데 돈 가지고 출발해서 여행하고 가고 싶은데 운전해서 가고 근데 현실이 이렇지가 않은 거죠. 어디 프랑스 가서 뭐 그런 것도 한번 맛보고 오스트리아 가서 뭐 슈니첼도 맛보고 이러고 싶은데 비싸니까 라면 먹자. 김치는 많으니까 김치 먹자. 그래서 이제 힘든 순간도 많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끝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좋아하는 5가지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하고 싶었던 목표, 꿈 이게 확실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행을 하고 와서 사실은 지금은 김치버스 시즌2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도 냈는데 시즌3도 내년에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갔다 왔을 때는 시즌2, 3 이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 예산이 워낙 적었는데 이거를 그거에 맞춰서 400일을 하겠다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됐고 그리고 혹 하다가 390일 정도 됐을 때 누가 갑자기 다치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차가 엎어지거나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한번 차가 엎어질 뻔했었어요. 거의 막 이 정도 기우는데 아 프로젝트가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기적적으로 올라섰는데 그런 일도 있었던 것처럼 400일 동안 계속 이 생각만 한 거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어떤 많이 알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400일을 우리가 갔던 모습 그대로 돌아와야 된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딱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이 없고 이제 강연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정해야 되고 근데 김치버스를 하면서 다음에 높은 산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떤 너무 높은 산이다 보니까 저걸 올라야지 빨리 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르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산도 보이지 않고 내가 다음에 하고 싶은 것도 생각이 나질 않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취업의 갈림길이라고 했는데 취업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결혼도 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그랬을 때 김치버스로 그럼 장사를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을 사실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 어떤 스낵카처럼 미국에는 그런 푸드트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도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사실 괴리가 되게 큰 게 우리나라는 그런 푸드트럭 같은 게 불법이고 우선은 그리고 어떤 점포를 얻어서 차를 넣고 이렇게 한다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장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누가 저한테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렵고 그래서 뭐 약간 흐지부지 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세 명 중에 한 명은 이제 학교로 돌아가고 유학 준비를 한다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비슷한 프로젝트로 이제 또 다시 여행을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 혼자서 어떻게 할지 막 고민을 하다가 취업 제안이 들어와요. 대기업에서 그 7년 전에 그 대기업을 선택했던 그 친구보다 그 친구는 이제 한 4년 차 정도, 5년 차 정도 됐는데 그 친구보다 높은 직급에 높은 연봉으로 흐뭇하죠. 그래서 그 고민이 되게 딱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를 선택했는가 물어봤죠.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왜? 했더니 일단 그 부서가 굉장히 뭐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건데 그 부서를 이끌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근데 400일 동안 프로젝트를 해보지 않았냐. 근데 계속 그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가져왔던 거 4년 동안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인내는 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부서는 그 기업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가 아니에요. 돈을 쓰는 부서예요. 그러면 기업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 돈을 뭐 벌거나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회사에서 따와야 되는 거죠. 회사 전체 예산에서 어떤 부서로 얼마, 어떤 부서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너는 기획서도 써봤고 1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후원도 받아봤고 그러니까 그걸 알지 않느냐. 그런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업무가 이제 요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모든 일이 그래요. 요리를 할 줄 알 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어떤 업무를 알아야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안이 들어왔고 솔깃했죠. 근데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기업의 연봉을 제가 네이버에 막 검색을 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결국엔 내가 여태까지 했던 3번의 선택,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들을 했지만 이런 것들의 기준이 돈이었나? 돈은 아니었거든요. 내가 행복하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선택을 했던 건데 그러면 연봉이 5천이면 검색을 했는데 5천이면 하고 뭐 6천이면 하고 뭐 5천이면 안 하고 이럴 것도 아닌데 그 가치를 내가 굉장히 갑자기 돈에 현실에 그런 생각 안 했던 사람인데 고민이 되는 게 너무 좀 비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고민을 하면
그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단칼에 거절을 하고 저녁 때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나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제 김치버스 시즌 2를 이제 막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김치버스 시즌 2를 준비를 하면서도 시즌 1을 했기 때문에 후원이 더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쉽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었지만 후원이 사실은 더 어려웠어요. 왜 한번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는 거는 뭐냐. 근데 전국 투어를 했고 또 광주 김치 축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 투어를 가요. 요새 일본 또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가는데 방송이 나갔을 땐 이미 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후원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400일 동안 잘 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400일을 하면서 다음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잘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잘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후원 기업들은 명확해요. 내가 좋은 일 하니까 돈을 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얘한테 돈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 명확한데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예를 들면 모기업에서 어떤 SNS 좋아요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길 원했는데 우리로 인해서 늘었는지 누구로 인해서 늘었는지 알 수가 없고 되게 보도가 나가고 이렇다고 해서 갑자기 매출이 오르고 이런 건 사실 연예인 마케팅 아니에요. 그런 건 사실 어려운데 그런 걸 수치하기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즌 1에서 후원했던 가장 큰 대기업이 후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도 사실은 우리가 제안서를 다른 기업에 내고 이랬을 때 시즌 2를 한다, 이러한다 냈을 때도 그거를 그러면 그 기업도 하냐? 지난 시즌에 후원을 했으니까. 근데 그 기업 안 한다. 그 뭔가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못 하겠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축소하고 뭘 하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시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제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고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선택들이 사실 크게 이렇게 3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전여행. 어떻게 보면 더 잘게 나누면 요리사 선택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이 3가지 선택들이 남들한테는 일반적인 선택이 아닌 다른 것이기 때문에 도전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어떤 도전을 할지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당연한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도 계속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열정적으로 남들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도전하고 싶고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m to get you off of my mind.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강연을 하거나 하면 강연 시간은 사실 별로 많지 않고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궁금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김치는 어떻게 했어요?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러면 무전여행에는 정말 돈을 안 썼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질문 몇 가지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세계 여행을 하면서 네. 가장 힘이 된 에피소드는 무엇인지. 힘이 된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외국의 교민분들이 향수를 느끼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어떤 에피소드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미국 피츠버그라는 곳에서 그 펜슨 할아버지를 만난 얘기예요. 뭐였냐면 피츠버그에서 이제 어딜 갈까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찍잖아요. 근데 아는 데도 없고 연고도 없다 보니까 그냥 센터를 중심을 찍는데 중심을 찍어서 가다 보니까 시내는 저쪽 편인데 저희는 이제 어디 산 같은 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강을 하나 이렇게 끼고 있는데 산에 올라오는 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운틴 워싱턴이라는 곳인데 동네 부촌 같더라고요. 근데 뷰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사진 있죠? 왜 차가 이렇게 앞쪽으로 좀 넘기면 이 뷰가 펼쳐진 거예요. 바로 아래가 강인데 그래서 여기 사진을 찍자. 여기서 우리끼리 영상을 찍자 막 이래가지고 막 영상을 찍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차에 이렇게 두유노 김치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보고 할아버지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부촌에 사는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나도 김치를 안다. 그러면서 저희 김치를 담그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김치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특별했던 이유는 곧 나오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제 할아버지 집을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진짜 비어있는 빈 김치 병이 있더라고요. 김치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비어있길래 우리가 그럼 워싱턴에서 김장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담궜던 김치를 좀 나눠드려야겠다. 그래서 김치를 채워드렸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원래 기자 출신이라서 또 많은 곳이 많아서 같이 시내 투어를 했어요. 어디 요리 학교도 가고 주방도 보고 레스토랑도 가고 막 여러 군데 하고 할아버지랑 헤어졌는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죠. 근데 이틀 후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인증샷 있죠. 배추, 소금,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나도 나만의 김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3일인가 이틀 후에 다시 또 메일이 왔는데 또 인증샷이죠. 실제 담근 김치 할아버지 이름까지 이렇게 라벨링으로 뽑아서 굉장히 뿌듯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거의 후반부긴 했는데 그런 사례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작은 일들이지만 굉장히 크게 평생에 한 번 만나는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 다른 경험이 되고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이 이렇게 됐을 때 뿌듯하고 또 힘이 나고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네, 답변이 되셨죠? 네, 또 질문. 네. 김치버스 타고 여행 다니시면서 이렇게 알리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싶다면 참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즌 2에서는 이제 한 명은 유학을 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한 명 뽑았어요. SNS에서 이제 공개 모집을 했고 거기에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쟁률은 센데 26명밖에 지원을 안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같이 하고 싶고 막 너무 좋겠다 이러지만 너 갈래? 이랬을 때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 차 안에서 계속 생활하고 뭐 불편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저희가 뽑았었고 또 시즌 3에도 또 다른 인원들을 뽑을 거예요. 그때는 3명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인원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던 게 3명이서 하다 보니까 운전도 해야 되지, 차량 정비도 해야 되지, 요리도 해야 되지, 그러면서 또 촬영도 해야 되지,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장소 섭외해야 되고 또 보고도 해야 되고 그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촬영을 하는 사람이 전문으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다 제가 찍은 건데 바쁘거든요. 요리를 하면 요리하다가 또 찍다가 기록을 남겨야지 또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알려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힘들어서 이제 뽑으려고 또 생각하고 있고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이런 김치를 알리고 이런 일에 참여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음식 세계화라든지 한식 세계화라든지 어떤 한국을 알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식 세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하는 것도 물론 욕 많이 먹은 것도 있죠. 프로젝트가. 그 돈 쓰고 무슨 전시행정이냐 그거밖에 못했냐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 나가서 교민분들이나 아니면 유학생분들 만날 때 유학생 중에 어학연수 가거나 혹은 뭐 교환학생 이런 거 하신 분 중에 자기가 한국 음식을 못하든 잘하든 한 번이라도 안 해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항상 언제나 누군가 김치를 아는 외국인이 있다면 그 주변에는 한국 친구가 있거나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문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방면에서 그런 유학생들도 유학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친구들을 막 홍보도 하고 저같이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또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는 또 어떤 규모 있는 아니면 정형화된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김치버스뿐이 아니라 실제 다른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또 기획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청춘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걸 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좋다, 이렇게 해라, 이게 정답이다 이런 멘트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걸 했다. 왜? 좋아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근데 넌 뭘 좋아해?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 왜? 왜 못해? 비전이 없어서? 그 길이 없어서? 사실 김치버스 길이 없었어요. 없던 프로젝트예요.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소로고 어두운 길이고 좁지만 언젠간 대로를 만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질문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그리고 선례가 없는 일을 한 건데 사실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못했던 사람도 많지만 하려 했던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하려고 새로운 일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일도 하면서 열심히 김치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